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색상을 변경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론트 패널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색상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그 프론트 패널에 어떤 정보를 표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의 색상 정보를 변경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 웨이브폼 그래프 형태의 이제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메저드 데이터라고 해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하는 데이터를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표시해주는 이런 그 문자열 인디케이터가 하나 있겠고, 그 다음에 VR을 정지하기 위한 스탑 버튼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 메뉴는 다음과 같이 풀다운 메뉴 중에서 이제 보기 카테고리 밑에 이제 도구 팔레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조그만 메뉴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제 도구 표시 아이콘 옆에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제 녹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지금 이 마우스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게 회색으로 바뀌면서, 이 회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이 관련된 내용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색상 정보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네모 박스를 클릭을 하면은 색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실습할 때 사용할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의 화살표를 운영하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웨이브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데이터를 표시하려고 하면은 이제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지금 보면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데이터를 1차원 배열 형태로 인가해 줄 텐데요. 이때 보면은 난수 범위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관련된 함수 같은 경우는 하위 범위와 상위 범위가 디폴트로 0하고 100입니다. 그래서 0에서 100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생성이 됐는데, 이 관련된 데이터를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 1차원 배열의 원소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메저드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 인디케이터에 이 측정한 그 그래프에 표시되는 데이터를 그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고, 구분 문자를 라인 피드로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한 줄에 하나의 원소 값을 표시하게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메저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이 수직 스크롤 막대가 이제 생성이 되면서, 디폴트로는 이 수직 스크롤 막대가 이 최신 방향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보면은 스크롤 위치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 루프가 수행이 될 때마다 이 스크롤 위치를 가장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속성을 이렇게 루프 안에서 운영하시게 되면은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되는데 그 레이턴시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만약에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에 만약에 이런 속성을 준다 그러면은 로깅 주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주의하셔가지고 이 관련된 속성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VI를 시작하기 전에는 Shift 레지스터는 항상 초기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빈 배열로 초기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저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전 데이터를 클리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빈 문자열 상수를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탑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while 루프가 정지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디폴트 색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변경을 했을 때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한 색상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블럭 다이어그램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에서 자,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가로 방향으로 살짝 키우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겠고요. 저는 라벨을 자, 스탑이라고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프트 레지스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프트 레지스터를 초기화해 줘야 될 텐데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상수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배열 상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원소는 부동소 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숫장 카테고리에서 자, db의 숫장 상수를 이용해 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 난수 범위라고 하는 함수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게 다양성 VI 관련된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난수 범위 dbl로 하겠고,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하위 경계는 디폴트 0, 그 다음에 상위 경계는 디폴트 100입니다. 그래서 그 디폴트 값을 사용을 할 거고, 이 다양성 VI 정보를 표시하는 게 너무 버든이기 때문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다양성 VI 선택자를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석으로 자, 난수 범위 함수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시를 해주겠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데이터를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배열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 카테고리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불러오시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소는 shift register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 원소는 자, 이 난수 범위 함수의 출력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온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 값을 다시 shift register 인가해 주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shift register 앞에서 다음과 같이 상수를 생성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자, 그 shift register를 초기화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본인이 직접 배열 상수에 원소를 추가해서 만드셔도 되겠지만 다음과 같이 코딩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초기화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이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반드시 써 주셔야 되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자, 100ms 주기로 폴링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 값을 이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인디케이터 생성하시겠고요. 자, 다음은 라벨을 자, 영어로 자, 그래프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데이터를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또 표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배열 데이터를 일단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 변경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보면은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신 다음에 입력으로 배열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포맷 문자열 같은 경우는 그냥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경우는 이제 구분 문자인데 여기서는 한 줄에 하나의 원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은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석으로 자, 이 함수 이름은 자, 배열을 스프레드시트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하나의 문자열 인디케이터로 표시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 라벨은 measured dat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마지막으로 이 measured data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그 수직 스크롤 막대가 이제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 생성의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의 자, 스크롤 위치 정보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게 되면은 이 텍스트 스크롤 포지션 같은 경우는 부 없는 롱 32빗 정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42, 94, 967, 295라고 하는 최대값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 계산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계산기에서 자, 2에 자, 32승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상수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블록 다이그램 코드가 이제 다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 빠진 게 있네요. 자, measure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데이터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VI가 시작이 될 때는 빈 문자를 상수로 자,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빈 문자를 상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빈 문자를 상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으니까 함수 팔레트 닫겠고요. 자, 여기에서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 버튼 같은 경우는 우측 하단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measure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배치할 텐데 여기에 표시할 데이터 양이 이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좀 키우겠고요. 그리고 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 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1차원별 인디케이터인데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 자,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1차원별 데이터를 인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플롯해서 저는 포인트 스타일을 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런 구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우선 여기까지 코딩한 거를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그 다음에 measured 데이터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지하시면 멈추겠고요. 다시 시작하시게 되면은 기존 데이터가 다 초기화가 되고 이렇게 동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I를 자, 여기 하나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modify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그대로 놔두겠고요. 여기서 색상 정보를 바꿔볼 텐데 자, 바꾸기 위해서는 이 도구에 자, 도구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도구 팔레트가 활성화되는데 여기에서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여기 자동 도구 선택을 하고 하는 것을 누르시게 되면 회색으로 바뀝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면 색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변경하고 싶은 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 디폴트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하시겠고 자, 흰색을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커서 모양이 자, 이렇게 붓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지금 배경색이 흰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리언 컨트롤에 지금 오프일 때 색상도 흰색으로 바꾸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표시하는 부분도 흰색, 그 다음에 measured 데이터도 흰색. 자,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실행을 했을 때 자, 느낌이 이제 바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색상을 바꿨을 때. 자, 그리고 자, 정지하시겠고 자, 그래프의 색상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자, 프로퍼티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스케일에 보시면은 일단 시간 X축에 대해서 눈금 스타일과 색, 그러니까 보면 여기 그래프 안에 눈금 스타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 T를 누르시게 되면은 투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조 눈금도 투명하게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도 색상을 투명하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 색상을 바꿔볼 텐데요. 녹색 버튼을 자 클릭을 해서 해제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란색, 그리고 이쪽도 노란색. 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또 느낌이 또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노란색이 자, 눈이 아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약간 녹색 계통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색상을 바꾸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글자 색상을 좀 여기는 이제 플러스 색상을 바꾸면 되겠죠. 플러스 색상을 흰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색이 좋을까요? 자, 이게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미적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이걸 좀 잘 하실 텐데 뭐 이렇게 하시겠고, 그 다음에 이 메저드 데이터에도 이제 글자 색상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색을 뭐 흰색으로 바꾸시게 되면은 또 다음과 같이 색상을 바꿔서 또 다른 느낌의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비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색상 정보를 변경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